자, 내년 총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푸른한국닷컴에 우리 전영준 대표님, 전영준 푸른한국닷컴에 이제 전영준 대표님한테 좀 제가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김사랑 작가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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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준입니다. 예,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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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예. 선언을 했는데, 예. 예, 거기에 그 장단점이 뭐 어떤 게 있을까?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요. 아, 일단은 첫째 이제 그 친윤으로서 네. 윤핵관이죠.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총선 그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제 선당 후사의 자세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이런 많은 그 내외 우환 속에서 네.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어떻든 간에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좀 더, 이게 더 확장이 돼가지고, 네. 뭐 지도부 김기현 체제를 뭐, 이게 이제 김기현 체제의 어떤 와해나, 네. 뭐 또 아니면 뭐 더 나가서 뭐 친윤, 뭐 다른 또 친윤들까지 뭐 그만둬라, 뭐 중진들 나오지 마라, 누구 그만두지 나와라, 이렇게까지 나간다면, 당내 이제 어떤 극심한 이제 혼란이 예상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장제원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이 상당히 그 좋은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이제 일부 이거를 왜곡해서 네. 대안 없이 김기현 체제를 뭐 또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또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장제원 의원을 따라서 만약에 이게 또 네. 뭐 직을 내려놓는다 하면 네. 또 다른 분들도 이제 파장으로 이제 또 내려놓을 가능성들은 좀 있나. 또 솔직히 영남 지역은 막 5선 6선도 너무 많잖아요, 실상. 그렇죠. 근데 다 그런데 이제 5선 6선도 있고 뭐 4선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단순하게 뭐 중진이다, 뭐 지도부의 일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 공천 이제 그 일정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까지 가려면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어떤 그 정치력으로 이렇게 좀 풀어 나가야지. 예를 들면 중진들이다. 그러면 이분은 너무 오래 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물밑에서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이렇게 뭐 용퇴를 시키고 네.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야지 그냥 무슨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누구는 이래서 안 된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더 당내 분란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 중진들 그 용퇴시킬 때 다 이렇게 물밑에서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작업들을 보통 하나요? 그때 뭐 다른 그러니까 자리를 주는 걸로 하나요? 그렇지, 대통령이나 뭐 당 대표가 조용히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또 어떤 분들한테는 다른 직책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헌신하는 그 자세를 보여달라고 해서 간곡하게 또 얘기를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정치력으로 다 풀어나갔죠 옛날에는. 그러면 요번 경우에도 그러면 뭐 이게 뭐 쫓겨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쫓겨난다기보다 어떤 물밑 작업들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사선, 오선 뭐 한 사람들한테 정치를 20년 이상씩 한 사람한테 뭐 크게 그 죄진 것처럼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밑 작업을 해서 뭔가가 좀 뭐 마음에 드는 자리로 다른 뭐 옮긴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뭐 경선을 붙여준다든가 뭐 또 어떤 그렇죠. 그런 뭐가 있어야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명예롭게 이렇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자리를 마련을 해준다거나 그렇죠. 예. 뭐 인민재판 한다고 해서 또 뭐 그분들이 또 그만한 또 지역에서 지역구가 있는데 뭐 우리가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납니까 또? 예. 근데 지금 뭐 친윤 물러나라, 지도부 물러나라 그게 혁신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물러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과반수가 넘기고 180석 얻는다면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준석 계열도 있잖아요. 세부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친윤 물러나라, 지도부 물러나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네. 뭐 이준석, 하태경도 소위 말하는 비윤 세력들과 비윤 세력들. 네, 비윤 세력과 저기 그 소위 말하는 그 좌파 스피커들, 네. 패널들 음. 이런 매체들이 계속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떠들어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떠들어대니까 우파에서도 일부 정말 이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자꾸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이 공천은 좀 냉정하게 국민의 때에 따라서 지지자들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중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중진 다 물러나고 친윤 다 물러나고 지도부 물러나고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그리고 물러나라고 해도 물러나지도 않아요. 이게 그 권력이 그렇죠. 얼마나 저거한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진짜 정치거든요. 정치력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는 게 결국은 그게 정치거든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정치적인 거를 이제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리더십이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장제원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물밑 작업이 좀 있었을 것 같나요? 저는 뭐 그걸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으나 예. 모르겠으나 네. 당대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년 그 수도권, 실은 뭐 솔직히 저는 영남권은 뭐 거의 뭐 호남처럼 거의 뭐 텃밭이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실은 제일 저희가 이제 그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경기권, 서울권 아닙니까? 저도 이제 경기권인데 예. 이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데가 여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세미나에 가서도 얘기하고 보수파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네. 또 제가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다도 글을 쓰고 이제 하는데 가장 관심사가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 얼마를 가질 수 있느냐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얼마 전에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도 뭐 이대로 가면 6석도 못 건진다. 또 뭐 이준석은 또 이대로 가면 뭐. 근데 이준석 진짜 미워 죽겠어요, 그 새끼는. 걔는 엉뚱한 얘기했었고. 아니 나는 그 새끼가 진짜 네. 민주당에서 보낸 뿌락지 같아요, 아주 그냥. 나는 민주당보다 더 싫은 게 이준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네. 조선일보나 이제 중앙일보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제 무당층을 제외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 지지정당이 없다는 걸 배제하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이 총선은 대선이랑 틀려가지고요. 그렇게 여론조사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층의 성향을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96년 총선에서 네. 그때도 다 신한국당이 진다고 그랬어요. 다 대패한다고. 다 대패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김영삼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성수대교 붕괴, 뭐 상풍백화점, 뭐 한보 사태, 무슨 추락 사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제일 사고가 많았던 정권이 김영삼 정권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다 참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뚜껑을 닦아 보니까 일당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곳 민주당이 그래 뭐 친윤이 어쩌고 뭐 이런 거는 내가 그 비판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저거 하는데 아니 솔직히 그 세복의 계열들이 네. 지들이 뭐가 친윤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손가락질할 군번들이 되나요? 원래 뭐 가장 1순위로 따지자면 지들이 물러나야지. 그건 무슨 저는요 이게 친윤 이 프레임 씌우는 것도 그런데 아니 그러면 지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뭐 반윤이에요? 얼마나 웃기냐면 네.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세복에서 애들이 얼마나 웃기는 애들이냐면 네. 자기네들이 2020년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서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으면 자기네들 입에서
통합된 정당이에요. 통합된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80석도 안 나온다, 90석도 안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는요. 네. 정말 진짜. 무엇을 침뱉게 하는 거죠. 그 얼마나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이게 내년에는 이 세보수 계열 이런 이 이준석 계열을 어떻게 좀 내칠 수는 없나요? 난 정말 얘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 진짜.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어디 가서 얘기해도 페이스북에도 했었지만 네. 이준석과 헤어져야 국민의힘이 산다고 살 수 있습니다. 아, 그 저하고는 또 네. 똑같네요. 네. 오늘 어떤 점심에 보수우파 정치인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네. 그러더라고요. 뭉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걔네들하고는 안 뭉쳐. 네. 얘들은 민주당이 심어놓은 뿌락지 같다니까는요. 다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뭉쳐야 돼. 뭐 자유통일당도 묻히고 혁명당도 묻히고 다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여태까지 안 뭉쳤냐고요. 뭉쳐가지고 결국은 뭐 후보 단일화는 안 했고 뭐 다 했냐고요. 근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도 이준석을 못 내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나는 정말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이준석 저는 단언하는데 네. 이준석이랑 유승민이랑 결별을 해야 네. 국민의힘이 승리를 합니다. 절대 결별을 안 하면 승리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친윤의 어떤 혁신도 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제일 우선시 돼야지 되는 것은 이 이준석 계열의 정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준석 지지하는, 유승민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아요. 한 2, 3% 되는데. 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네, 그렇게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근데, 아니,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선 후보 지지도 하면은 유승민 2%, 이준석 1% 나오지 않습니까? 아, 미치겠다. 근데 온 식민지상이 그렇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네,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근데 그런 세력들이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네. 설사 이준석을 껴안고 가고 유승민을 껴안고 간다. 네. 그럼 걔네들이 여기 지지하겠어요? 지지 안 해요.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네. 그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20, 30대들이 주로 지지해요. 저는 김기현이요, 제일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새끼를 묻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를.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좋아요. 이게 떨쳐야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나 아니 혁신했는데 우리가 혁신위에 출범시켰는데 머리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없어요. 이준석 징계해 준 거밖에 없어요. 그게 혁신이었어요, 이게. 그게 혁신입니까, 이게? 아휴, 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우리가 통합도 중요하고 화합도 중요하지만 네. 또 내칠 건 가감하게 내칠 건 내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은 어느 당을 가든가, 그 네. 당대표 몰아내는 게 일이더라고. 옛날 저기 당에서도 그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걔 걔 지랄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다음에 또 안철수랑 싸워가지고 안철수 또랑 헤어지게 만들고. 이야. 걔는 항상 그렇게 인생을 제 살아오고 정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남 해코지 하는 거? 네, 박근혜 대통령 또 그 해코지했죠 또. 네. 아휴. 그러니까 저런 거를 정리 못하면 저는 혁신이라고 보질 않아요. 저는 아니 혁신하라고 그랬더니 당내 시스템, 공천 이런 거에 대해서 혁신을 하라고 그랬더니 네. 제일 먼저 한 게 이준석이 징계해 주는 거야.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나 참. 아휴.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저 혁신이 해체는 조기 해산된 건 잘 됐고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첫째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저는 선당 후사의 자세라서 잘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이거로 끝나야지 여기서 또 김기현 체제를 흔들고 비대위로 간다든가 또 이 사람 저 사람 그만두라 하고 하는 거는 그건 좋지 않다. 그건 정치력을 풀어나가야지 누구를 지금 인위적으로 억지로 끌어내리는 건 좋지 않다. 그거는. 네. 그리고 내년 총선 가능성에서는 네.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의힘은 아무런 변수가 안 됩니다. 네. 총선 결과는 네. 민주당의 분열이냐 아니냐. 민주당의 네. 분열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설사 분열이 안 돼도 네. 이준석이랑 유승민만 내쳐도 우리가 네. 가반은 얻을 수 있다. 그 근거는 아까 제가 얘기하다 네. 말았는데 96년 총선 때 네. 공천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많은 악재 속에서도 이겼던 이유는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지금 맨날 그 신당을 뭐 대내 하는데 그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걔는 능력은 안 되는데 예. 신당 만들 능력은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공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결국은 뭐 신당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신당 만들게 되면 거기는 한 누구누구가 가는 신당이 되나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가는 이준석이 거죠. 이낙연 쪽하고는 이렇게 손잡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은 내가 볼 때는 뭐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본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 아마 이낙연 측근들이 이준석이랑 손잡는 거에 대해서 세게 반대를 할 거예요. 이준석이 성품을 아니까. 네, 아니까 왜 이준석을 겪어본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있으면서 이준석 겪어본 사람들이 네. 이낙연 뒤에 꽤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손잡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들고 또 이제 정치 그 후보자들이 아마 이준석이 옆에서 뿌디켜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신당 창당이 될까요? 이낙연 계열이? 저는 뭐 100% 100%. 창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런 민주당 성향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일단 이재명 세력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네. 이재명 세력의 정체성은 뭐 다 알다시피 이제 그 경기 동부 연합이나 그 종북 세력들이 지금 다 포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얘네들은 진짜 요번에 당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민주당 네, 정권을.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먹은 거죠. 근데 이거를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안 내놓죠. 그러면 총선에서 지더라도 얘네들은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대로 가는 게 분열이 돼서 가는 게 얘네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금태섭 쪽에서 한다고 하는 건 그 도대체 뭐죠? 그 걔네들이 만드는 게? 그거는 뭐 아무 영향력도 없고요. 걔네들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한 1% 나올까 말까 1% 다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금태섭과 이현주 같은 경우에는 왜 요즘 매일같이 우리 그 내부 총질하고 있는 거죠? 이현주는?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 안 알아주니까 내부 총질하는 거죠.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뭐 그 자기 알아달라고 때 막 울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여자 이준석인 거예요? 왜 여자 이준석이죠? 아이고 가지가지들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를 잘못 배운 거죠. 이준석이나 이현주나 이런 사람들은 네.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나 자질 또 인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저도 그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중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뭐 윤핵관 내쳐라 말아라 하기 전에 네. 저는 그거는 일단 그 나중에 문제고 저는 일단 좀 이준석 계열 저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진짜. 반드시 내쳐야 됩니다. 저거하고 결번 못하면 저거 힘들 거라고 보는 거고. 반드시 해쳐야 되고 네. 또 이준석이가 뜨면 뜰수록 국민의힘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왜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준석이나 이승민 신당이 네. 잘 돼서 네. 일부 뭐 의석을 갖고 오면 네. 우리 국민의힘이 더 좋습니다. 그냥 나가서 신당 차려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네, 저는 그렇게 돼요. 왜 아유, 그러냐면 네. 이준석은 여기 안티들 네. 어차피 보수 내에서도 신앙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싫어하는 보수들이 있어요. 절대 세력들이 2, 3%가 있거든요. 네, 그거 얘네들은 걔네들 데리고 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걔들 데리고 나가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싫어하는 세력들이 또 일부 있지 않습니까? 예. 20, 30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지역적으로는 영남, 수도권 그런 20, 30대 세력들이 있는데 요 세력들이 또 몇 프로 돼요. 그리고 우리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좀 어떻게 보나요? 아까 뭐 저는 이제 시민사회 수석이라든지 이런 쪽 그 용산에 있는 참모들의 문제점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 제가 여기 전화상으로 얘기하면 되게 저는 이렇게
길어요. 아, 그래요? 다만 제가 여태까지 제가 뭐 자료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그 속성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치만 내가 총선 때까지는 가만히 있자. 당내 분란을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자. 이렇게 내가 하는데 총선 끝나면 얘네들 용산 참모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시작할 겁니다. 제가. 용산 참모에 대해서도. 네, 용산 참모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임명됐고, 네.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커넥션이 연결돼 있다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거를 총선 전에 하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얘네들 하는 거에 봐서 내가 철저하게 할 거고. 얘네들이 지금 다 양지로 출마하겠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용산 참모라 그래가지고 양지에 간다, 무임승차하겠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왜? 얘네들이 문재인 정권의 참모들처럼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50% 이상 끌어올리고 그렇게 높았다면 네. 그 공을 해서 당연히 줘야죠. 네. 근데 얘네들 지네들 뭐 했습니까? 국정 지지도 지금 40% 안 돼요. 맨날 35에서 3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그런 실패한 참모들이 무임승차하겠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저도 그 김건희 여사 그 보안 다 뚫리고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정말 무능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뭐 언론에 떠도 대통령이 뭐 독단적인 남의 말 안 듣는다 다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은 다 그래요 원래요. 네. 어느 대통령이든지 뭐 트럼프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참모들이 지혜롭게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재언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문제인데 김정숙이 아니 마크 해주는 그 전담 팀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제가 볼 때도 문제는 있긴 있죠. 문제는 있지만 아니 뭐 어느 나라 어떤 정권에서도 영부인들이 욕 안 먹은 건 없어요. 다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스태프들이 그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좌해가지고 공격 안 받게 해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가 볼 때 스태프들이 너무 무능해요. 너무 무능하고 열정도 없고 첫째 열정이 없어요.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 애들이 다. 다 마음에 콩밭에 그 용산에 일한다는 그 자부심만 갖고 있으려고 그러지 뭔가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열심히 하는 참모들도 있긴 있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극소수고 대부분이 보면 자리에 탐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 요번에 그 새로 임명된 참모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내가 비판을 자제하는 게 총선 때는 그럼 가만히 있자 내 스스로가. 내년 총선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지금 이게 추세를 봤을 때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총선은 선거는 항상 구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자구도냐 다자구도냐. 어느 측면이 어느 세력이 분열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분열이 되면 될수록 어쨌든 총선은 유리하다 이거네요. 그렇죠. 유리하죠. 네, 유리하죠. 그럼 우리는 좀 민주당이 많이 분열되기를 좀 바라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 한동훈이 나오느냐, 뭐 원희룡이 나오냐, 누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도요. 네. 이거는 되게 그 하수의 생각이고 정말 우리가 승리 여부는 민주당의 분열 여부예요. 아 민주당의 분열 여부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뛰쳐나가야 되고. 이준석이가 나가야 되고. 이준석이가 뛰쳐나가서 그 영남이나 서울 수도권의 20, 30대 삐딱이들 표들을 흡수해줘야 돼요. 삐딱이 표들을 흡수해주고. 아유,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저도. 좀 생각이 좀 비슷한 면도 많고 하니까 좋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분열되면 진다는데 분열이 돼야 우리는 이깁니다. 민주당이 분열이 될수록.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은. 역대 총선 보면 우리가 이겼을 때는 항상 분열이 됐을 때 이겼어요. 아, 그래요? 역대 총선 거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 역대 선거 중앙선거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분열이 됐을 때 우리가 압승을 했고 양자구도로 갔을 때 우리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민주당이 좀 분열되는 거를 좀 바라는 것이 이제 가장 첫째는 민주당이 분열돼야 되고 두 번째는 유승민이랑
이준석이 뛰쳐나가줘야 돼. 아, 그래요, 예. 아, 하여튼 오늘 지금 전화 통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한번 뵙겠습니다. 예, 우리 전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김 사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화이팅 하세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그 푸른한국닷컴에 우리 전영준 대표님하고 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또 저희가 이제 이거 선거 이제 요런 거 이제 분석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또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맥을 짚어주니까 좋네요. 보니까는 민주당이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예,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에는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이낙연이 많이 좀 힘을 받기를 근데 이낙연이 어차피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재명은 이미 사당화가 돼 있고 그 기득권은 놓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도 창당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이 나가서 차라리 신당을 차려줬으면 좋겠다. 예, 저도 참,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진짜. 좀 삐딱이표를 좀 흡수하는, 이제, 이준석의 이제 신당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원합니다. 그리고 윤핵관이다 뭐 그런 거는 좀 이준석 쪽에서 쉬운 것이고요. 윤핵관이든 뭐든 간에 이제 어쨌든 경선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삼선도 그래도 뭐 젊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5선, 6선은 솔직히 너무 좀 오래 하셨죠. 제가 뭐, 5선이면 몇 년이, 한 25년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제 내년에 혁신을 하는가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고 당의 이제 혁신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지 뭐 우리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한다 해서 뭐 되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거 이렇게 분석하시는 우리 전영준 대표님 푸른한국닷컴에 이제 우리 전영준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제 궁금한 거 조금 풀리셨나요?